5월 22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50분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76% 상승한 2557.0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3% 상승한 852.0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8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가스텔바작, JI테크, APS, DYD 6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우크라 재건 섹터입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회담에서는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여 신속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얘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해당 소식에 재건 관련주를 중심으로 건설기계, 가구, 모듈러 주택 관련주 일부도 함께 상승하며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은 재건 포럼 참가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식음료 섹터입니다. 슈퍼 엘니뇨 등의 글로벌 기후변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여러가지 변수로 인한 글로벌 식량 위기가 고조되면서 식량 안보 위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G7 정상회의에서도 글로벌 식량 위기 문제가 거론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식량 중에서도 설탕과 커피 등의 재배 지역이 특히 타격을 입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저출산 섹터입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 효과가 미미한데도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되어 왔던 헛돈 예산을 30조 원가량 걷어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실질적인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쓰겠다는 움직임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저출산 관련주 일부가 강세였으나 그 중에서도 10% 이상 상승한 것은 꼼비 한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은 4번 스마트 팩토리 섹터입니다.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들뿐 아니라 해외 자동차 기업들 또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장의 신설과 증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효율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관련 기업들도 함께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최근 수주 소식을 전했던 현대모백스만이 10%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가스텔바작이 현재 미 연방정부 조달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인수 협상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공장이 현재 FBI 및 미군을 대상으로 의류 등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곳인 만큼 추가 설비만 보완하면 즉각적으로 생산 가동 능력을 몇 배나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가스텔바작은 미국 시장 등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는 만큼 해당 소식에 기대감을 입으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계열사인 형지엘리트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JI테크는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의 상한가 마감했고요. 이어서 APS는 국제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발표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한편 슈프리마 아이디는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정보 보안이 강화되면서 수주 확대 기대감에 강세로 마감했다고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센코는 최근 진행한 무상증자 이슈를 토대로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었다고 추정되네요. 이어서 SBW 생명과학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서울바이오시스는 빈살만 직속의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과 발광다이오드 연구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글로보는 화장품 업계의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안고 관련주로 상승한 것이라 추정되고요. 한창산업은 오늘 우크라 재건 테마 상승 속 원전 폭발 가능성이 부각되며 관련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어서 미래ING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넥스턴바이오와 제일파마홀딩스, 코오롱모빌리티 그룹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대우조선해양은 하나그룹으로 인수되어 하나오션으로 사명을 바꾸고 서울 장교동에 있는 하나빌딩에 입주 준비를 마쳤다는 단독 기사에 기대감이 몰린 모습이었고요. 한편 강원에너지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휴비츠는 국제치과기자재 전시회에 참여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구강 스캐너를 국내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세종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세종은 최근 의약품 물류연구센터를 열었다는 소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미래나노텍은 한국메탈실리콘이 퓨어실리콘에 대한 상용화가 임박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과거 한국메탈실리콘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사를 진행했던 부분이 부각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외신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해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발견됐다며 대규모 구매 금지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중국의 이번 미국 마이크론 제재가 지속된다면
중국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와 반도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미래산업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끝으로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인 코스메르나의 아마존 판매가 이틀 전 본격화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